오늘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산업의 미래는 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신 분 산동금속공업 배선봉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동금속 대표이사 배선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시작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업 소개를 이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IMF 때 세상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시대에 내가 창업을 했는데 부도난 죽은 공장을 경매로 인수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사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한 6, 700억 정도 합니다. 제 개인 신사는 원래는 IBK 기업은행에 근무를 했었고 IMF가 터지면서 위에 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은행도 망할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다른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뛰쳐나왔으니까 수도권이 아닌 경북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오신 특별한 이유와 현재 매출의 대다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니치 플레이어로서 지역 산업 생태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보다도 내가 요즘 그 외국 애들 많이 간담회도 하고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 안 하잖아. 현실이 중요하잖아. 지금 요즘 유행돼서 책이나 짧은 걸 쇼츠에 나오면은 현재가 최고 중요하고 현재를 즐겨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해.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를 즐기게 되지 단순히 현재만 즐기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월 1일날 원래조회를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원래조회를 하면 광복절처럼 국민회를 다 하는 그냥 국회의장 영입뿐만 아니고 애국가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저것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 절차를 다 거칩니다. 한 7, 8분 걸리죠. 매월 1일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심어줌으로 해서 일단은 자기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해주는 게 많아야 되죠. 출산 장려금도 줘야 되고 대학도 보내줘야 되고 대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학자금도 줘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살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29살 먹은 나이가 우리한테 왔는데 기업에서 보니까 우리 회사는 출산 장려금도 주제, 중소기업이 대학 학자금도 다 주제. 어쨌든 미래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제가 뭘 하라고 하면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기업에 가면 50점 넘어 잘리잖아. 이런 얘기. 나는 우리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 특성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런 교육 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만이 최고의 길이 아니고 공무원만이 최고의 길이 아니다. 공무원 봉투 적게 받는데 너 연금 때문에 공무원 하잖아. 우리 회사는 70까지 근무할 수 있다. 건강이 허락하면 70 넘어서도 회사가 허락하면 근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미래의 꿈, 희망 이런 거를 제가 직원들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좀 해요. 자연스럽게 같은 동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려고 제가 좀 노력을 대답해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 중 하나는 사람과 현장이 핵심이다입니다. 청년이 지방 제조업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기술 중심의 조직 문화는 무엇이며 지방 제조업 현장에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장님 대답보다도 내가 요즘 외국 애들 많이 간담회도 하고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생각 안 하잖아. 현실이 중요하잖아. 지금 요즘 유행돼서 책이나 짧은 걸 쇼츠에 나오면은 현재가 최고 중요하고 현재를 즐겨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현재를 즐기게 되지 단순히 현재만 즐기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월 1일 날 원래 조회를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원래 조회를 하면 광복절처럼 국민회를 다 하는 그냥 국회의장 영입뿐만 아니고 애국가도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저것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 절차를 다 거칩니다. 한 7, 8분 걸리죠. 매월 1일로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심어줌으로 해서 일단은 자기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해주는 게 많아야 되죠. 출산 장려금도 줘야 되고 대학도 보내줘야 되고 대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학자금도 줘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살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29살 먹은 나이가 우리한테 왔는데 기업에서 보니까 우리 회사는 출산 장려금도 주제, 중소기업이 대학 학자금도 다 주제. 어쨌든 미래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제가 뭘 하라고 하면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대기업에 가면 50점 넘어 잘리잖아. 이런 얘기. 나는 우리 교수나 학교 선생님들, 특성화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런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만이 최고의 길이 아니고 공무원만이 최고의 길이 아니다. 공무원 봉투 적게 받는데 너 연금 때문에 공무원 하잖아. 우리 회사는 70까지 근무할 수 있다. 건강이 허락하면 70 넘어서도 회사가 허락하면 근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미래의 꿈, 희망 이런 거를 제가 직원들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좀 해야 자연스럽게 같은 동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려고 제가 또 노력을 대답해 모르겠습니다. AI 그룹은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 배터리 및 BMS 설계 기술까지 직접 개발하는 SMI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보기 드문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이처럼 높은 리스크와 투자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심 기술 내재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전략적 이유와 SMI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ESS 및 기타 산업용 장비 시장으로서의 확장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중을 모르죠? 네. 중물이 뭐냐면 고철을 1500도씨 정도에 녹여서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중물. 이게 핵심 소재입니다. 산업의 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양산업이 됐어요. 왜? 전부 중국, 베트남 가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중국 그냥 가면 문제 풀풀하고 1500도 속에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외국인밖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29년 전에는 중물로 시작했지만 3, 4년 경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체득을 한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는 사양 산업 돼간다. 독일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고 다음에 한국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의 전환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직원 한 200명을 거느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200명 직원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경영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산업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산업 변화가 뭐가 올 것이며 내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주문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한 5년 뒤에는 적자로 변한다. 그걸 회사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문은 완전 소재거든요. 소재를 부품화해야 되니까 부품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난 다른 거를 안 하고 공정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설비를 들여서 또 공수를 추가해서 소재를 부품을 한 거죠. 부품을 해가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부가가치를 또 높여야 되잖아요. 또는 상품을 받아서 완제품이나 완성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산업 변화를 읽으면서 자꾸 제가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 뭘 해봐야
내 은행 다닐 때보다 그걸 못한다. 내 개인 생활은 은행 다닐 때 봉급만 받아가 아들 키우고 집사람하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데 이거 그렇게 해가 직원들 40명 50명하고 새가 빠져 일을 해봐야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은행 봉급보다 못 하거든요. 사업에서 제가 7, 8년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돈 벌려고 사업은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면 한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35.6% 올렸는데 최소한도 실제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제품을 개발하자. 이런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마크 즈커버그가 60억 인구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일이 어떻게 성공이 됩니까?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제품, 이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책도 읽어봐야 되고, 경험도 해봐야 되고, 해외도 나가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만들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게 지금도 우리 회사의 캐시카우의 유전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원유를 채굴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각종 밸브, 기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이 탁월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 성형방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해외를 다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무역업계에서 무역사절도 만들고 이제 가보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는 생산 전혀 없는 거예요. 독일도 생산한다, 일본도 생산한다. 그래서 마감에 도전한 거죠. 그게 제가 한 2003년쯤 됐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고 개발에 손 내면 2005년쯤 됐는데 제가 98년도에 창업했으니까 한 8년차 될 때입니다. 그때 개발했는데 고생 끝에 이제 그게 사실은 그걸로야 우리 회사에 기반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업이 사실 제가 이런 사무실 말 못합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가보시면 뭐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노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회사가 수익이 생겨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수익이 안 생기면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제가 직원들한테 살려고 이런 것들도 생각만 그리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되니까 조금밖에 모여뒀는데 수익이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더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우리 회사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뭐 영대, 경대, 금호공대 이런 나를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 기자재가 석유 에너지하고 관련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성숙 단계에 온 겁니다. 한 5, 6년 전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태양광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한 20년쯤 후 되면 이것도 역시 사회사람 될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뭘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신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하고 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전기차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비클, 전기 오토바이, 그 다음 전기 자전거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눈을 돌려서 이제 수익을 내 포켓에 안 넣고 회사에 놔둬야 되니까 그걸 계속 그런 신사업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걸 이제 전동 골프카트, 전동 카트를 하다 보니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저속 전기차를 만들고 저속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도 못 팝니다. 저속 전기차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연간 소비량이 한 5, 6만 대.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제품 자체가 미국과 연관돼서 계속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만 경대, 금호공대, 영대도 명문대학이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뭐 삼성, LG, 뭐 서울 가락하지 지역에 잘 안 남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모교 영대 후배들 나도 불러가니까 교감을 자꾸 가지고 우리 회사를 알려야 지역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뭐 말하자면 지방 부근에 기여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 주물 공장 인수부터 고난도 유전용 밸브 개발,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 진출까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가장 큰 도전이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장님의 4가지 철학 중 위기는 기회다라는 신념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경영 사례나 극복 방법이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구 상고를 나와서 1975년 1월 달에 졸업해서 1월 21일 날 IBK 기업은행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어리버리한 촌놈이, 그죠? 서울 가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을 근무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공부를 해가 예비고사를 쳤습니다. 1975년도에. 그래서 다시 야간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모대학에 야간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인사부에서 눈치채고 은행을 그만두든지 대학을 선택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근무잖아요. 그래서 대구 발령 내려라 했는데 발령도 안 내주고 서울에서 억지로 해고 다시 대구 내려와서 다시 예비고사를 쳐서 영남대학에서 야간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줄경이 야독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걸 잘 안 하겠죠. 그래서 다 이제 연결되는 얘기지만 결국 나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공부도 좀 잘했는데 은행에 딱 들어가 보니까 4년대 대학 출신 아들하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하고 차별이 너무 심한 것들란 얘기지. 근데 내가 계란을 발을 뗄 수가 없잖아요. 계란이 변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변하는 길을 택했거든. 항상 미래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은행을 그만두고 산업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렵다.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는 보통 우리 어른들 보면 은행가 펜트를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육체적인 노동은 없는 직장을 20년 생활을 하다가 주물공장이라는 가장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 가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제일 첫째 위기랄까 힘든 걸 극복,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의 직원들하고 딱 일주일 동안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살 내갖고 열을 누고 있었어요. 상상 안 가시죠? 뜨거운 열기에다가 막 문제 풀풀 나는데 매일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해야 되니까 그 20년 동안 앉아가고 일하다가 열흘 동안 누워서 일어나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 괜찮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이러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난 이미 경험했잖아요. 주로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보다 나는 머리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몸으로 일하는 걸 일주일 동안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유선 기자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그 수익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 미국 놈들이 안티덤핑을 걸었어요. 안티덤핑 알죠? 반덤핑 제소를 딱 갖고 나니까 이거 공짜로 모아서 대략 한 200% 정도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때 한 3천만 불 정도 수출할 텐데 3천만 불이면 그냥 1,300억입니다. 그죠? 관세 200% 뭐는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극복 못하면 난 주저할 거잖아요.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기회를 만들었냐. 처음에는 난 몰랐는데 안티덤핑을 하면 업체가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체를 내가 생산하고 있는데 코리아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조사 좀 해주시오. 이겁니다. 하여튼 돈도 좀 썼지만 안티덤핑을 제소한 업체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원됐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인생에는 길은 무조건 있습니다. 길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래서 그 업체 중에 2군데 업체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만든 물건은 무조건 너를 위해서 만들어줄게. 이 돈 벌 돈을 만들어줄게. 무조건 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변호사 비용을 제가 한 20만 불 그때 들여갖고, 그네들이 미 상무국에 야 산동금속 이거는 괜찮더라 아니다 취소 요청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열정,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꼭 사업 성공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공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실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지면 틀림없이 위기는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을 구독하는 구독자에게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회장님의 경험을 담아 자유롭게 응원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구독자가 공직자라면 특히나 고위공직자이고 정책 위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면 내가 꼭 한마디 더 할 말이, 현장을 보고 정책을 위반하시오. 공직에서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좋은 머리로
책만이가 위에서 눈치 보는 기획을 하는 이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봐라.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긴 제도가 뭐냐면요.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고 배치를 받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뭘 했냐면 이 우수한 행시 합격자를 중소기업의 6개월 연수기간 중에 일주일 동안 배치를 해서 연수기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기회를 줬어요. 5년 동안에 우리 회사는 나는 5명 신청했어요. 5명 안 오고 거의 3명 오고 한 해는 2명 오고 처음에 오면 내가 한 30분 동안 내가 미팅을 하고 당신들이 가장 행복한 게 현장을 경험하는 직업이다. 제대로 근무하든 안 하든 하루는 내가 같이 현장에 같이 일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같이 토론하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했는 게 당신들이 앞으로 장관이 될지도 차관이 될지도 그만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경험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안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바라는 거다. 아마 지방시대 구독자들이 거의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많을 텐데 왜 정말로 진정으로 그런 경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 그 다음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때는 내만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냥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내미 시대만 해도 무조건 올라탈 수는 없었지만 좀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더 하면 그래도 올라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 지금 20대 후반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이 많이 생기지만 제발 실망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나면 무조건 올라탈 수 있다. 난 이런 말 꼭 하고 싶어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올라탈 수 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잘 봐주세요.